전 세계에서 18억 9천만 명. 긴장형 두통인데 한쪽이 더 아프고 한쪽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부위만으로 편두통인지 긴장형 두통인지 구별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죠. 편두통은 빛, 소리, 냄새에 극도로 예민해요. 이 조짐이라고 하는 증상이 보이시면 무조건 편두통에 특화되어 있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조짐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참아봤다가 먹어야지 하시면 더 힘드시고 더 염증에 길게 노출될 뿐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 양쪽이 아프면 그냥 두통 혹은 뭐 긴장형 두통 이렇게요. 편측 두통, 편두통 아닐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 오해를 가지고 오십니다. 두통을 앓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편두통이 있어요 하고 오곤 하시거든요. 그 오해 때문에 몇 년 동안 엉뚱한 약을 드시기도 하고 엉뚱한 치료를 받고 오기도 하십니다. 네. 근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편두통 환자의 40%는 양쪽 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편두통인데 양쪽이 아플 수도 있고 긴장형 두통인데 한쪽이 더 아프고 한쪽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위만으로 편두통인지 긴장형 두통인지 구별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구별법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 두통은 원인도 치료약도 치료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편두통에 쓰는 약을 긴장형 두통에 쓸 수가 없죠. 효과가 네, 없죠. 효과가 없어서 못 쓰고요. 잘못 알면 약도 치료도 전부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 두 가지 두통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눈을 갖게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두통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시작 전에 두 가지 두통을 구별하는 오늘 내용 소중한 분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긴장형 두통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두통 중에 압도적으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18억 9천만 명. 하늘이만은 그냥 뭐 지나가는 수백 사람마다 명이 다 있는 두통이 있는 거죠. 두통이고 전 세계 인구의 26%, 4명 중에 1명이 이상이 경험합니다. 네. 그래서 긴장형 두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머리가 꽉 조이는 띠를 두른 것 같아요. 또는 헬멧을 쓴 것처럼 머리 전체가 눌리는 느낌이에요. 혹은 무거운 돌멩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고 이 표현하십니다. 증상 표현이 핵심입니다. 긴장형 두통의 통증은 막 박동치지 않습니다. 욱신욱신하잖아요. 그죠? 맥박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조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통의 강도는 대부분 중간에서 중간 밑이에요. 참을 수는 있긴 하지만 약을 먹으면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이거 바쁜데 병원까지 가야 하나? 약간 이 정도의 네. 강도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이 정도의 두통 그래서 4명 중 1명은 그냥 앓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방치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아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또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뛰거나 활동을 해도 긴장형 두통이 특별히 더 심해지진 않습니다. 이게 긴장형 두통의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편두통은 이런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했을 때 훨씬 심해지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긴장형 두통 참을만 하다고 해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긴장형 두통으로 인해서 직장인분들이 일을 하실 때 업무에 손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나 쌩쌩할 때 업무하는 양이나 효율에 비해서 긴장형 두통이 왔을 때 업무하는 양이나 효율 굉장히 많이 떨어지실 건데요. 이 업무 손실을 일수로 수치화를 해보면 편두통이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긴장형 두통은 많고 그러고 또 평소에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는 두통이에요. 강도가 낮다고 해서 괜찮은 두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의 통증 강도가 7점이라고 하면 편두통은 몇 점일까요? 몇 점인가요?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아요? 골절이 7, 편두통은 무려 7.1입니다. 골절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럴 수가 편두통이. 있나요? 네. 그래서 편두통이 있어. 내가 편두통 진단을 받고 편두통 환자라고 하면 정말 아프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두통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빛만 봐도 소리만 들려도 통증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 힘드실 것 이게 바로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의 큰 차이점입니다. 편두통은 빛, 소리, 냄새에 극도로 예민해요. 빛만 봐도 하고 막 쨍하고 머리에 나한테 막 조명 빡 쏘는 그쵸. 것 같이 느껴지고. 통증 물질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긴장형 두통은 그렇진 않아요. 편두통이 이렇게 극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편두통이 시작이 되면 뇌 속에 있는 3차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염증 물질, CGRP라는 염증 물질을 막 분비를 하는데요. 이것은 신경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이 막 커지게 만듭니다. 혈관이 커지게 만들면 혈관의 박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요동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욱신욱신거리고 그리고 이 염증 물질이 마치 폭풍처럼 쫙 쏟아지거든. 분비가 확 되면서 우리 뇌가 통증의 폭풍 속에 갇히는 것 같이 통증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우리가 염증이 있다고 하면 아프고 붓고 욱신거리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잖아요. 이게 우리 감각을 느끼는 신경에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신경의 열증.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또 특이한 건 이렇게 우리가 폭풍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폭풍이 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뭔가 전조가 있잖아요. 편두통 환자의 20%는 두통이 오기 전에 특별한 경고 신호, 전조 증상을 경험합니다. 바로 아우라, 조짐이라는 건데요.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시야에 지그재그한 선이 생긴다거나 한쪽 손이나 얼굴이 저리는 증상이 두통 시작 전에 20분이나 1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이 조짐이라고 하는 증상이 보이시면 무조건 편두통에 특화되어 있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트립탄 계열이라고 편두통 전용 약은 조짐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복용을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참아봤다가 먹어야지 하시면 더 힘드시고 더 염증에 길게 노출될 뿐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증상 하나씩 물어볼 테니까 어느 두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쿵쿵 박동치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조여되는 느낌인가요? 박동성 통증에 가깝다면 편두통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압박되고 조이는 느낌이라면 긴장형 두통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단, 긴장형 두통이 심해지면 박동감이 생기기도 해서 이것만으로 100%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를 더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죠. 또 중요한 점은 이게 나중에 둘이 섞여요. 긴장형 두통도 그렇습니다. 편두통도 섞이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어떤 시기가 어떤 두통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랑 상의 좀 그냥 해야겠죠. 섞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성 편두통 환자를 볼 때 편두통의 두통 그리고 일반적인 긴장형 두통의 두통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두통이 얼마나 심한가요? 1점부터 10점을 표현해 주세요. 자, 4점에서 5점 이하다. 즉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 긴장형 두통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통증 강도가 6점 이상, 누워야 한다, 나는 앉을 수도 없다. 그러면 편두통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물론 편두통도 가벼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장형 두통도 방치하면 엄청나게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향성이 이렇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두통이 있을 때 계단을 오르거나 걷거나 하면 더 심해지나 아닌가. 이게 아주 중요한 구별법입니다. 활동을 하면 두통이 확 심해진다. 이러면 그때는 편두통을 강력하게 의심하시고 활동에도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긴장형 두통 쪽입니다. 네. 이것은 꽤 구별의 기준이 되는 방법인데요. 실제 편두통의 진단 기준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두통이 왔을 때 커튼을 닫아서 빛을 차단하고 싶고 TV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끄고 싶다. 이럴 때는 뭘까요? 네, 이런 경우에 빛과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진다면 편두통의 중요한 핵심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빛과 소리 민감성이 없거나 근데 또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문가의 좀 조언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일단은 편두통 진단 기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빛과 소리에 다 민감한지. 두통이 왔을 때 속이 울렁울렁 약간 메스껍고 실제로 구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쪽일까요? 역시나 편두통이 심하니까 구역이나 구토가 동반된다면
상당 부분 편두통의 확률도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일반적으로는 구역감은 없어요. 또 이것도 실전에 가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편두통 환자의 한 70%, 물론 이제 통계마다 다르지만 70% 정도는 소화기 울렁거림을 같이 동반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긴장형 두통이라고 완전히 없다고 할 수 만만치 않아요. 긴장형 두통도 이게 간헐적에서 만성으로 넘어가잖아요. 똑같이 굉장히 심각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다 나타납니다. 네. 지금 기준이 엄청 100%다 할 거는 없거든요. 네. 한번 알기 쉽게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이 정확하게 맞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편두통 환자의 무려 몇 프로일까요? 94%가 긴장형 두통을 함께 가지고 계시거든요. 엄청납니다. 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긴장형 두통을 달고 살다가 특정 상황에서 편두통 발작이 폭풍처럼 빵 터지는 패턴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편두통으로 생각하고 평소에 드시던 편두통 특정 얌제의 트립탄 종류를 드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두통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상황인데요. 저는 편두통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트립탄 약제를 드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진료를 해보면 만성 긴장형 두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더 우세한 경우도 있죠. 이게 그냥 이거는 거의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편두통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가지고 네. 치료할 때 긴장형 두통 먼저 걷어내주고 그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러면 편두통의 발작 빈도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줄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두통이 막 교차되고 막 섞이고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라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치료하면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두통이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통 전문 병원을 찾아가셨을 때 이 두 가지 두통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전문가,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신경성입니다. 아니면 편두통이니까 약 처방해주는 거 편두통 올 때마다 드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는 의사 말고 두 가지 두통을 따로따로 정확하게 짚어주고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긴장형 두통, 편두통 구분하느라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 세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 아닙니다. 부위가 아니라 통증의 성질, 강도, 동반된 증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편두통은 골절보다도 아프고 빛, 소리, 활동으로 심해집니다. 긴장형 두통은 지속적으로 조이는 느낌이 있고 일반적인 시체 활동에서 크게 강도가 심해지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편두통 환자의 94%가 긴장형 두통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관리를 하고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두통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저희가 직접 쓴 책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어떤 두통 같다 이런 느낌이 오셨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그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